반갑습니다. 차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자원 두 번째 시간, 자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연료의 특징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정의, 자원의 특징 세 가지 어떤 게 있는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자원의 두 번째 파트, 세계 전력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세계 신재생 에너지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에너지 구분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에너지는요, 자연에서 얻는 겁니다. 자연에서 얻는 거. 여러분, 선생님이랑 했던 혹시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혹시 기억나시나요? 1차 산업이 뭐였죠? 네, 농사였어요. 농사 짓고요, 물고기 잡는 업 이런 거. 2차 산업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공업 혹은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나머지 3차 산업이 뭐였죠? 나머지 서비스업이었어요.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1차 산업이 농업과 업, 즉 우리가 자연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직접 바로 채취하는 거, 그거를 1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뭔가를 가공해서 얻은 것들, 그러고 마지막 3차가 나머지인 것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도요, 분류를 할 수 있더래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차 에너지하고 2차 혹은 뭐 3차 최종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더래요. 여기는 2차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바로 얻어서 쓰는 자원, 그리고 우리가 얻은 자원에서 가공해서 쓰는 자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에너지,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겁니다. 이거를 뭐를 가장 많이 쓰고 있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유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쓰고 있는 게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 삼형제가, 화석연료 3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에너지 자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쓰이는지 볼게요. 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요, 우리가 물에서 얻는 거 수력이에요. 수력. 글씨가 잘 안 나오네. 수력.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원자력에서 얻는 원자력에서 얻는 원자력. 네, 우라늄에서 얻는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으로 다음으로 하고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요거 많이 쓰니까 문제가 많네. 그래서 새롭게 개발해내고 있는 에너지들 있죠. 그게 신재생 에너지. 네, 우리는 1차 에너지를 이 순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 순서 해볼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에서 얻은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 강의를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아침에 타고 온 대중교통이나 뭐 여러 가지의 수송용 연료, 여러 화학공업의 제품들 전부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석유를 만들었어요. 석유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구나. 그 다음, 석탄하고 천연가스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쓰일까 생각해보니까, 석탄은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제철공업하고 화력발전에 쓰였고요. 천연가스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쓰는 양하고 포항제철을 쓰는 양하고 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석탄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구나.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대로 되고 있구나. 그리고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순서로 되고 있구나.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자, 이게 1차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2차 에너지. 여러분, 이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뭔가 가공해서 얻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자원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가공된 형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전력이죠, 전력. 아, 이 노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전력 에너지입니다. 즉, 2차 에너지가 가공한 형태에서 우리는 이걸 최종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력 에너지. 아, 그러면 전력을 만드는 거에는 뭐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까? 전 세계를 봤더니요. 이 화석 연료로 하는 발전, 그거를 우리는 화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더래요. 화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더래요. 수력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있더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화력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거고, 그러면 CO2가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구나 라고 유추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이 화력 발전이란 거는 우리가 이용하는 이 화석 연료를 뜨겁게 떼어가지고 그걸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석유, 석탄, 천연가스 모두 발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개 모두가 많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이 셋 중에서 발전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쓰이냐? 전력으로 생산되는 거는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석유일까요? 라고 생각했더니 석유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더래요. 아, 그럼 그 다음이 석유군요? 라고 생각했더니 석유는 발전 말고도 용도가 많단 말이에요. 이 용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발전으로 쓰는 용도는 적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 이 맨 꼴찌로 갑니다. 아,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1차 에너지 순서, 1차 에너지 소비 순서를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기 순서로 가면은 그대로 쭉 가다가 뭐를 꼴찌로? 석유만 꼴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석유는 전기 만드는 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 만드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되셨나요? 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개의 에너지 이렇게 했고요. 그럼 각각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앞으로 돼!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력 발전,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략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커, 우리로 생각하면 냄비를 놓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럼 확 하면 이 물을 남고요. 이 물이 끓는 거죠. 끓어요. 그러면 이 불이 막 끓으니까 이 불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컵라면을 여러분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으면 뚜껑이 어떻게 되려고 자꾸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데운 열로 끓이면 어마어마한 증기양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터빈을 하나 설치해서 이 터빈이 팍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진대요. 그게 화력 발전입니다. 자, 수력 발전은요, 간단합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 흐르는 물이 강이죠. 강을 막아서 물을 모은 다음 이 물이 떨어질 때 이 밑에 터빈을 달아서 팍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진대요. 네, 그 다음 원자력 발전은 실험실에서 우리가 우라늄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을 핵반응을 시켜서 핵융합을 시켜서 폭발을 시키면 그 에너지가 빵 나오면 그걸로 터빈을 막 돌려서 만드는 방식.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뒷파트에서 각각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특징은 이렇고요. 각각의 특징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돼! 자, 그럼 원자력 발전부터 하나씩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이란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우라늄. 이 물질은요,
핵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핵폭탄의 약간 연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핵폭탄. 요 친구는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적은 양인데도 이 적은 양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거 뭐 이게 반응을 주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핵폭발이에요. 핵폭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시설을 지으면 되겠죠? 그 튼튼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 그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럼 지리에서 원자력 발전이 뭐가 중요해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있니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니? Where. 지리는 where의 학문이니까요. Where. 그럼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를 어디에 만들어야 할까? 자,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핵폭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됩니다. 건물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그 건물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거나 화산이 터지면 안 되겠죠. 지반이 안정된 곳에 만들어야 이 핵폭탄을 든든하게 딱 견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반이 안정된 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반이 안정된 곳,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한 곳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다가는, 아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해서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왔던 거 아시죠? 그 방사능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반이 안정된 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열기가 나올 건데 그 열기를 계속 얘가 버티려면 끔찍하겠죠. 여러분 핸드폰도 하물며 조금만 오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거 계속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고장 날 거예요. 얘도 그럴 거예요. 그럼 얘를 식혀줘야겠죠? 그럼 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핸드폰을 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물에 담그는 거죠. 이게 담그면 되겠죠? 그럼 얘도 물에 담그면 되겠죠? 근데 물에 직접 그럼 바다 속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하면, 우리 마시는 물,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써야 됩니다. 그럼 안 되니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찬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바닷가죠. 바닷가라서 해안가 근처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해안가가 그렇죠. 지반이 안정되고 해안가가 많은 곳, 이런 데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데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핵폭발을 견뎌야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우라늄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 정말 석유석탄 천연가스 어마무시하게 쓴 양이랑 비슷할 정도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초기에는 비용이 많지만 원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한 번 건설할 때 비용 이외에는 크게 유지가, 그러니까 재료비죠. 재료비는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유석탄 천연가스는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거는 핵폭발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한들 핵폭발이 시작됩니다. 핵폭발 시작! 멈춰! 이러면 여러분 이건 조물주죠. 조물주. 안 되죠. 핵폭발아 5초 동안 지속돼. 5, 4, 3, 2, 1 그만! 이제 그만해. 전기 그만 만들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요, 한 번 스위치 온 해놓으면 보통 1년에서 2년은 그냥 계속 간대요. 그러다 보니 얘는 그 국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원자력 발전소는 중간에 멈출 수 없으니까, 끌 수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놓자 해서 기저전력이라는 걸 담당해요. 베이스를 담당하는, 전력 생산에서 베이스, 얘는 이만큼 원자력이 깔고 하는 거야 라고 늘 정해놓는, 그거를 담당하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 그럼 여기 이렇게 많이 지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디서 많이 하고 있니? 어디서 많이 만들고 있니?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아메리카라서 저기 아메리카,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또 순서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순서로 해가지고 발전 비중 어느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나 봤더니
아메리카,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야, 너 이 자식 너 잘못했지? 이래서 앞으로 돼! 앞으로 돼! 막 이래서요. 앞으로 돼! 앞으로 돼. 원자력 발전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돼! 앞으로 돼! 수력 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력 발전으로 가겠습니다. 수력 발전은 물이니까 파란색이 좋겠네요. 2번 수력 발전. 자, 수력 발전은 아까 그린 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이건 이제 컬러를 좀 이용해서. 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비가 와요. 비가 와요. 그러면 여기 빗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줄기를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강물이죠.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을 막아요. 이 강물이 모여서 많은 물을 쓰기 위해서 막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댐 혹은 뭐 저수지 이런 시설이 되겠죠. 막아요. 그럼 이 강물들은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호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높은 산에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물을 떨어뜨립니다. 물을 떨어뜨리면 어마어마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이 물이 떨어질 때 이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팍 돌리는 겁니다. 팍 돌려요.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 자, 그러면 수력 발전이 역시 아까 했던 대로 where이 중요해요. where. 어디에 지을까? 어디에? 자, 여러분 이 수력 발전의 극단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댐에 있는 물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면 여러분 이 물은 리필이 안 되죠. 한번 물은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리필이 안 돼요. 그럼 이 리필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전기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얘를 계속 리필해줘야 돼요. 리필해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즉 강수량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와주는 곳. 강수량이 일정하게 매달 이제 일정 기간 계속 일정하게 와주는 곳. 우리가 쾌펜의 기후로 치면 어떤 기후가 붙으면 좋으냐면 F가 붙는 지역인 거죠. 연중수분 뭐 CF, AF, DF 이런 식으로 F, 수분 기후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계속 리필이 되니까 수력 발전하기 아주 유리하겠죠. 그 강수량이 많으면 강의 유량도 많아지니까요. 물의 양도 많아지니까요. F 기후에서 아주 유리할 거예요. F 기후에서.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산에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떨어뜨리는 거면 기왕 극단적으로 또 그려보자고요. 산이 요런 산보다 이런 산이 더 유리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보다 여기 와하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호름라이드도 이런 각도가 훨씬 재밌잖아요. 그죠? 경사가 급한 산지 지역, 높고 험준한 지역이 유리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높고 험준한 지역. 낮고 완만한 산이 아니라 높고 험준한 산. 그게 뭐죠? 신기스곡 산지죠. 네, 높은 산지. 이런 데에 지으면은 어마어마한 수력 발전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게 어딘데? 높고 험준한 산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곳이 어딘데? 거기가 어디냐? 이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갖고 있는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 즉 나라 크기가 가장 큰 4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크기가 큰 나라 4개. 여러분이 아시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중국과 크기가 비슷한 미국. 그리고 거대한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량이 많으면 발전에 유리하다 그랬죠? 그럼 전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겠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브라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면 좋겠다. 브라질 수력 발전 많이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체크해 주실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게 어디냐? 노르웨이요. 노르웨이. 선생님 노르웨이는 왜요? 노르웨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위치? 선생님 사진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노르웨이 위치. 여기 있다 보니까 무슨 기후냐면 CFB, 서한해양성 기후인데요. 여긴 과거에 빙하가 묻혀 있었어요. 빙하 묻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빙하, 융빙수가 많아요. 유량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발전량 자체는 이런 큰 나라들은 비할 데가 못해요. 그러나 발전 비중, 그 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9%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 만드는데 99%를 수력으로 만든대요.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나라겠죠? 노르웨이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수력 발전이 개념은 이 정도로 챙기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경사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즉, 경사도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지금 보면 이쪽이 좀 급하니까 이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강은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여기로 물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강 물을 바꿔버리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터널을 뚫어요. 그러면 여기에 낮게 떨어뜨리던 이거를 물을 이리로 흘려보내니까 급하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 강의 유역을 변경해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발전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유역을 변경했다.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라 그래요. 유역을 변경해서 한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물 아까 말했대로 한 번 쓰고 나면은 버려야 돼요. 아까워. 흘려보내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 물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에 댐을 또 세우지 뭐. 댐이나 저수지를 또 만드는 거야. 또 만드니까 이 흘렸던 물들이 다시 여기 또 저장이 되죠? 그럼 다시 이 물을 위로 올려보내서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물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물을 마치 무제한처럼 계속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 밤에 보통 사람들이 밤에 전기를 많이 안 써서 예전에는 여러분 심야 전기라고 해서 전기비를 좀 싸게 해줬어요. 밤 늦게는. 그 밤에 있던 전기를 좀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서 하는 발전. 요거는 양수식 발전이라고 했어요. 이런 발전 방식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됐나요? 자, 우리 이제 수력 발전 다음 신재생 에너지로 가볼게요. 앞으로 돼!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자,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여러분 이 신재생 에너지를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보면 가운데 점이 있어요.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거나 재생 에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에너지라고 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가 아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수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재생 에너지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이런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풍력부터 볼게요. 풍력.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터빈을 돌린다 그랬죠. 터빈을 돌렸을 때 그 전기를 만드는 건데 이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바람개비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풍력. 그러면 역시 지리적으로 where, 어디서 많이 할까요? where. 아예 표를 만들어 버릴까요? 그냥 어디서 많이 할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하겠죠? where.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요. 선생님 팔이 여러분 풍력 발전소의 이 날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어떤 A라는 동네는요. 계속 돌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돌겠죠. 어떤 동네는요. 바람이요. 이렇게 불다가요. 반대로도 불어요.
B라는 동네는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도 돌아요. 자, A 동네하고 B 동네하고 어디가 더 많이 그 전기가 만들어질까요?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 주는 곳이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항상 1년 내내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로 우리 1학기 때 기후하면서 바람 하면서 배웠던 편서풍이죠. 1년 내내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권이 있는 곳. 여기 바람도 많이 부는데 1년 내내 일정한 방향에서 불어주니까 풍력 발전하기에 유리하겠군요. 그럼 거기에 나라들이 어딜까? 미안합니다. 거기에 나라가 어딜까? 자, 이런 곳입니다. 자, 어디? 미국. 미국 서부 편서풍 계속 불어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 영토도 넓으니까요. 아주 풍력 발전하기 좋은 곳이에요. 미국. 그다음 역시 중국. 중국은 편서풍 때는 아니지만 나라 크기가 일단 크고 그 계절풍이 부는 것들을 다 바람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독일.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독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서풍 때 대서양의 가장 바람을 맞받아치는 곳 에스파냐.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거를 어떻게 그래서 하면 또 좋을까 했더니 이 미국의 미자가 여러분 아름다울 미잖아요. 아름다울 미. 그래서 아름다울 미. 아름다움의 중독스. 여기가 스페인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의 중독스. 2번으로 넘어갈게요. 태양광, 태양열. 여러분 이렇게 그 단어를 자꾸 줄여서 만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곳, 많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 지금 안 쓰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서울에도 바람 불어요. 서울의 풍력발전소 보셨나요? 서울이 물론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곳은 아니지만 산 높은데 뭐 북한산이라든지 남산 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설치 안 하죠? 지금 얘를 설치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얘로 만들 수 있는 전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비해서 조금이란 말이죠. 아직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많이 안 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럼 이거에 투자할 수 있는 게 개도국이 이걸 투자할 수 있을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지금 막 발전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지리적 조건이 있는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된 국가들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봐주세요. 자, 그럼 태양광 발전 어디가 유리할까요? 태양열로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 태양빛이 많은 곳, 일사량이 풍부한 곳이겠죠. 일사량이 풍부한 곳. 일사량이 풍부하다. 즉 햇빛이 풍부한 곳이네요. 햇빛이 풍부하다. 즉 비가 안 온다. 어딜까요? 사막이죠. 사막이나 아니면 건기가 있는 지역 같은 거. 건기가 있어서 일사량이 풍부한 곳, 이런 데서는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거기가 어디냐? 이거는 아니 그냥 할게요. 이거 그냥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주황색으로 해야죠. 중국. 여러분 중국 나라 크기가 크니까요. 네, 그냥 미국 역시 나라 크기가 크니까요. 중국, 미국 선진국이고 투자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독일. 선생님 독일은요 소환해양성 기후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태양광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독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독일이나. 네. 그 다음에 역시 선진국 중에 한 군데인 일본. 그 다음에 우리 아는 그 남부 유럽의 그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곳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 중국이 진짜 여러분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중국이 진짜 다 해먹어요. 지들이 다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미국, 중국이 독일이 일본 영어로 재팬이잖아요. 이탈리아 탈세해서 미국, 중국, 미국이 독재에서 탈났어. 앞으로 돼! 선생님이 지금 탈나게 생겼습니다. 네. 지열 볼게요. 지열. 자, 지열 발전이란 무엇이냐? 미안합니다. 지열 발전.
선생님이 아까 그 화력 발전은 뜨거운 그 화력 발전의 그 연료를 이용해서 뜨겁게 데핀 다음에 그걸로 물을 끓인다고 그랬죠? 지열 발전은 같은 원리로 땅 밑에 있는 마그마가 뜨겁게 데워주면 여기 위에 물을 끓여서 이걸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 그럼 이렇게 하려면 땅 밑에 마그마가 많은 곳이어야겠네요. 그럼 지열 발전 어디서 많이 할까요?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판의 경계에 있는 곳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판의 경계. 지진과 화산이 활발해서 용암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 다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통계표에 있는 거 다 쓰시면 되겠어요. 다 보시면. 역시 또 있어요. 미국. 미국은 정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필리핀. 판의 경계 있죠? 필리핀. 네, 그 다음 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쓸게요.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역시 판의 경계에 생긴 섬이죠. 뉴질랜드. 판의 경계로 생긴 섬이죠. 뉴질랜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네. 이탈리아. 혹시 이탈리아 판의 경계예요? 이탈리아 판 때문에 생긴 화산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폼페이. 화산 많아요. 이탈리아도 있고요.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그리고 통계표에 뭐가 있나요? 또 멕시코. 혹시 멕시코의 판의 경계? 라키 산맥이죠. 네, 멕시코 이런 거.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특히 여기서 선생님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국가가 있어요. 바로 요 국가예요. 아이슬란드. 자, 요 나라는요, 그 매해 판의 경계 그 해령에 있어가지고 국토의크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요 거의 자기네 나라에서 여기 여러분 미국, 필리핀 이런 데서 만드는 전기의 양에 비하면 양은 적지만 그 나라에서 전기 만드는 비중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지열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정말 신재생 에너지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니까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바이오매스 볼게요. 바이오매스. 자, 바이오매스는 우리가 그 식량 자원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을 얘기합니다. 바이오 에탄올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식물성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거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수송용 연료로도 쓰이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쓰기도 하고 옥수수를 쓰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체크해 주실 나라가 한 군데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느 나라냐면 브라질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브라질. 브라질 오이 옥수수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바이오 에탄올 만들고 있거든요. 브라질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교과서에 그 프린트에 소개되어 있는 마지막 5번째 파력 조력 발전이에요. 파력 조력 발전. 자, 파력 발전은요 파도를 이용한 거고요. 조력 발전은요 밀물 썰물 그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입니다. 그러나 요 두 개는요 사실 아직 전 세계에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쓰임새가 많지 않아서 더군다나 조력 같은 경우는 밀물 썰물이 있는 나라가 크게 많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거 세계질이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를 내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파력 발전과 조력 발전은 아직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파도로 하는 발전, 밀물 썰물로 하는 발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알아봤고요. 자, 선생님이 좀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유의미한 통계 자료. 쌤은 여기 PPT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짚어주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쌤이 여기 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료 화면을 띄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에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표 몇 개만 좀 볼게요. 통계표 몇 개. 자, 보니까 세계 그 에너지 소비량이 쫙 나와 있어요. 자, 뭐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죠? 1차 에너지 소비량.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대로 화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제일 많이 석탄, 천연가스 순서대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1차 에너지에서 전기로 바뀌면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를 바꾸면 뭐가 꼴찌로 간다 그랬죠? 석유가 꼴찌로 가면 되겠습니다. 석유가 꼴찌로 가면 되겠습니다. 석유가 꼴찌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화석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및 소비 비중 보시면요. 네, 여기 쫙 나오죠. 네, 요거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표예요. 교과서에도 있고요. 수능으로도 출제가 됐었던 표입니다. 자, 보시면
천연가스 비중을 보시면, 천연가스 비중을 먼저 보시면, 유럽하고 북아메리카의 비중이 좀 높구나. 유럽하고 북아메리카의 비중이 좀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좀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유럽하고 북아메리카가. 그 다음 석탄 보면, 전 세계, 이 나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절반 가까이 되는 석탄을 쓰고 있으니까 소비량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이라는 거.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요걸로 석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석유는요. 지금 요 통계표를 보시면요. 다른 대륙 분류가 돼 있어요. 어느 대륙 일부 아시아에서 대륙 그 일부분이 빠져나왔죠. 바로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 부분을 보면 그 조그만 부분을 뺐는데도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압도적입니다. 요걸 보고 서남아시아 지역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세계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개통지리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개념을 지역에 적용하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를 시간에 책 한 번 더 보고 백지도 한 번 더 보는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화이팅!